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1%대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일단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요 둔화, 이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일단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또 한 부분들은 AMD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중국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악재가 좀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으나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약세를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어찌됐든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은 일단 인공지능 기반형에 있어서의 반도체 부분이에요.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었고, 시장에 있어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동반되는, 즉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1%대가 좀 넘게 하락을 해서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나스닥 시장도 21선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 정도 15,000대 중반 정도의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이 좀 서서히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박스권에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박스 하단 자리대가 26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죠. 일단 요 자리대가 지지 라인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눌러주고 난 이후에 재차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환율,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환율 자체가 그렇게 막 강하게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수렴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21선과 61선 요 사이에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 원화가 약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수급까지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좀 보게 된다라면 1월 달에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이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서는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을 보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차트는 지금 현재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어져 있어요. 정배열권역에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정배열권역에서 만들어져 있을 때는 한 번에 죽진 않아요. 과거에 정배열 만들었을 때도 이런 식의 좀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21선이 깨지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든가 대세 하락을 간다든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반도체 쪽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격의 상승도 흔하게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도 화끈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도 주가가 또 많이 올라 있고 그러면 추세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한 분들은 2차 전지 쪽이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격 조정을 좀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 권역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보면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당시에는 안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가장 안 좋은 소식이 나와 있을 때 그때 바닥을 쳤어요.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리튬과 증권사의 리포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죠. 리튬 가격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쳤고요. 이제 매도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지금은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인 부분들은 좀 지루하겠지만 2차 전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상승으로 좀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눌림목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눌림을 활용해서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밸류업이 됐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눌림목이 어디냐? 이게 좀 제일 고민일 건데요. 일단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21선과 61선 요 부분들을 기준으로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계속 그 종목을 비교를 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 뭐 성화이템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매수를 해주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21선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21선과 61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만약에 성화이택을 어저께 봤다라고 한다라면 거래량이 없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21선이 여기 이 자리대가 되겠죠.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21선과 121선 있으니까 여기에서 2차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크게 밀려나가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된다라면 충분하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뭐 이걸 좀 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고가 이후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하단 자리대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언저리 15만 원대 초반 그러면 21선 자리대는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거 박스권에서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요 하단 저점 매수 밀어주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아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21선이 처음에는 21선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 구간에서는 21선은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1선이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자리대가 요 하단 자리대잖아요. 요 아랫골이 있는데 요런 자리대죠. 요런 자리대. 요런 자리대까지 매수 기회를 주고 움직임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하이닉스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반대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정고 정권역이었었으니까 뭐 요 언저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서 19만 원 초반자리대에서 초중반 요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2차전지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반도체 쪽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밀려 내려오면서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애플이에요. 애플이 제법 많이 빠졌죠? 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쌍봉을 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얼추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애플이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 상황에 따라서 섹터와 종목군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그 구간들이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애플이 바닥을 다질 때까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추세가 깨지거나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래꼬리를 좀 계속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늘 뭐 1% 정도 빠져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정도 빠져서 출발하게 된다면 2618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20한 6포인트 정도 빼면 한 2620 언저리대에서 하겠네요. 요 구간대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하단 자리대잖아요. 하단 자리대니까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장대 양봉 요 기준 자리대가 2615포인트죠. 요 자리대. 그럼 여기에서 1차 매수, 시초가부터 1차 매수를 하고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전략을 세워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2700포인트를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체크 변동성이 좀 요인은 환율이 다시 1340원 넘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은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매도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물이 좀 매수 전환이 되고 거래소 시장이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지수가 요 언저리대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지지 라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기준으로 봐도 밀리게 된다라면 요 350포인트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요 352포인트 요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기준 양봉으로 보던 게 353포인트니까 요 구간대 자체가 1차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구간이 1차 매수, 그리고 요 구간이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좀 많이 밀리면서 뭐 경고음이 들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리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별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